안녕하세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도 상암동에 있는 문화 비축기지라는 공간에 와 있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재탄생하는구나.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2주째 오니까요. 네. 더 공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뮤직비디오 와서 지금 정말 멋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공간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요즘에 그 스몰 라이선스 형태로 들어오는 뮤지컬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이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이 스몰 라이선스란 말은 작품 자체를 다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대본과 악보만 들여와서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다시 꾸몄다는 뜻인데요. 네. 보통 얘기할 땐 넌 레플리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소개할 작품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크로바트도 등장하고요. 화려한 군무도 나오는 뮤지컬 킹 아더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수왕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왕, 그 왕을 위하여 신성한 밤을 위하여. 어린 시절 만화로 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국 신화를 다루는 이야기가 그 아더왕의 전설인데요. 그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진 게 바로 아더왕이 만들었던 영국 국가였었어요. 네. 뮤지컬은 바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마법사 이야기죠. 멀린이 등장하는 이야기들. 또 아더왕의 부인과 그의 원탁의사의 한 명이었던 랜슬롯과의 사랑 이야기 같은 것들이 흥미진진한 노래와 이야기에 담겨져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지금은 주인 없는 검이죠. 검이 필요하면 저 검을 뽑아서 종에게 가져다주는 건 어떨까요? 올망선이다. 서정적인 감수성 그리고 감미로운 멜로디의 뮤지컬 넘버를 전면에 내세운 프랑스 뮤지컬들 어떤 작품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품들로는 보통 3대 프랑스 뮤지컬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큰 인기를 누렸었어요. 네. 제일 먼저 만들어진 작품은 노트르담 드 파리였었고요. 또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었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10개를 가지고 만든 작품도 역시 프랑스에서 아주 큰 인기를 누렸었던 대표적인 프랑스 뮤지컬입니다. 근대 역사 혹은 현대 역사를 보면 프랑스 뮤지컬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거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프랑스 뮤지컬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고요. 특히 흥행이 성공한 문화권 중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불어 문화권이 아니면서도 프랑스 뮤지컬이 인기를 누렸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뮤지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차별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프랑스 뮤지컬의 특징은요. 영미권보다 나중에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영미권에서 하지 않는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담겨있는 서사 구조보다는 이미지 혹은 노래 같은 것들이 강조되는 콘서트 같은 버전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녹음된 반주를 틉니다. 방송가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MR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뮤직 레코딩 얘기를 하는데요. 무대에서 그 MR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미권 작품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배우와 무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주인공들은 노래만 부르고요. 무용수들이 뒤에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런 면에서는 춤을 즐기기 좋은 작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틀담 드 파리가 음악이 좀 웅장하고 서정성이 강했던 선율이 익숙했던 그런 뮤지컬로 기억을 한다면 킹 아더는 왠지 모르게 더 현대적인 음악이 강조가 된 그런 뮤지컬 같았어요. 현대 프랑스 뮤지컬의 트렌드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중음악을 작곡하는 샹송 제작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한 명이 음악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중 가수들이 음반을 만들 때 여러 작곡가들의 음악으로 만드는 것처럼 뭐 락부터 시작해서 발라드 혹은 현대 음악 전부 다 등장할 정도로 아주 요즘 감각에 맞는 작품으로 완성됐다는 것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무희도 많이 나오고요. 앙상블들이 정말 이 작품에 꽃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프랑스 뮤지컬이 춤을 즐기기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 작품에서도 여실히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대 자체가 마치 원탁을 확장시킨 것 같은 네. 무대예요. 원형 무대이고 그 뒤에 영상이 펼쳐지고요. 그 앞에서 전투씬이 벌어진다든지 네. 아니면 심리적 묘사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다양한 춤들이 등장합니다. 역동적인 안무를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 킹 아더에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뮤지컬은요, 이야기를 보는 재미보다는 이미지를 즐기는 재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의 정서를 표현하는 무대의 다양한 표현 기법들, 양식들, 색채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심으로 보신다면 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색을 파악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곰투미 시청자들께 강추하는 명장면, 뜨거운 1분도 좀 전해주시죠. 역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는 것은 사랑 이야기인 것 그럼요. 같아요. 사랑의 달콤함 뿐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백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뮤지컬 킹 아더에 대한 교수님의 별점도 궁금합니다. 네, 제 별점은요 3개입니다. 스토리보다 이미지가 돋보이는 전형적인 프랑스 뮤지컬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프랑스 뮤지컬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들게 하는 그런 뮤지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한 뜨거운 시선, 저희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뜨거운 인터뷰에서는요, 일본의 베스트셀러 추리 소설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극 왕복 서간의 열정 넘치는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인터뷰 함께 해보시죠. 뜨거운 인터뷰의 민혁개그우먼 김승혜입니다. 네, 여기는요 왕복서관에 이 대배우분들이 아주 대본 리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보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이 물건들 사는 거라고. 이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떠들어봐. 그땐 진짜 줄 알아. 사랑하는 주니치에게 라고 쓰려니까 어쩐지 좀 쑥스럽네. 이제 와서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주니치가 날 정말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나한테 기대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대화를 나눠도 당신을 만날 수가 없어. 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전화기를 붙잡고 막 보고 싶다고 울어버릴지도 몰라. 아니면 이 섭섭한 마음을 문자로 막 쏟아낼 수도 있고. 주니치 씨,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막 인상 쓰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난 그냥 우리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 알았지? 안녕하세요. 활활 타오르는 공연 이야기 뜨거운 인터뷰의 개그우먼 김승혜입니다. 오늘 공연은요 일본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연극 왕복서관의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공뚜미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왕복서관에서 어린 마리코 역할을 맡은 한보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복서관에서 마리코 역할을 맡은 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왕복서관에서 마리코 역을 맡은 진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왕복서관에서 주니치 역할을 맡은 배우 주민입니다. 아니, 주니치 역할 하시는 분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가 아직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이렇게 되게 발랄하게 얘기하시다 갑자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극 왕복서관에서 주니치 역할을 맡은 배우 주민입니다. 역시 배우는 배우답다. 죄송합니다. 예. 네. 저도 놀랐어요. 그렇죠. 저희도 갑자기 다 소개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잘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뒤에 포스터만 봐도 되게 어려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네. 약간 들었거든요. 엄청납니다. 네, 이 소설을 읽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나머지 배우분들은 어떻게 소설을 다 읽으셨나요? 네. 다 읽으셨어요?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소설 원작 연극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네. 공연 대본을 먼저 완벽히 숙지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저는 그 뒤에 소설을 찾아보고 아직은 저는 좀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진소연 배우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소설은 재밌었는지. 네, 처음에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 제목 그대로 왕복 서관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는 편지 형식의 이제 서관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랑하는 마리코에. 당신이 쓸까 말까 망설였던 글귀를 시작해봤어. 확실히 일본이었으면 나도 조금은 쑥스러웠을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쓰니까 사랑하는이 아니라 더 낯간지러운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 당신이 편지로 사건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 어떻게 당신을 속일 수 있을까? 어떤 거짓말을 해야 먹힐까? 편지 특성상
사실 등장인물 말고는 편지 내용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독자도 속을 수가 있고요. 캐스팅이 어마어마하다고 뭐 500대 1이다 뭐 1200대 1이다 지금 기사에 보고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여기 다른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다른 또 저희 이제 어린 이제 과거 회상하는 그런. 근데 둘이 밤새 같이 있었던 걸 애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그냥 장난친 거야. 불이 날 줄은 이제 과거에 나오는 인물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디션 봐서 잘 해가지고 딱 이제 500대 1, 1500대 1을 뚫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의 매력을 살펴보시러 오셔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홍보를 심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빨려 들어가서. 네. 한보배 씨가 아역을 또 맡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20대로 접어들었는데 14살 한다는 건 난 아직까지 동안이다. 이런 게 조금 닮지 않았나. 저는 너무 감사하죠. 또 벌써 나이가 26인데. 네. 근데도 이제 14살에 이제 그런 풋풋한 마리코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또 포스터 촬영할 때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을 입었는데 세라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것도 입어보는구나 싶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내 배우님들 중에 나는 뭐 기억나는 편지가 있다 아니면 이 마지막 편지 너무 이거 괜찮다 하시는 게 있나요? 매체나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계속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공연을 하니까 이제 보러 와주셔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주시는데 그거 보는데 진짜 너무 뭉클하고 정말 큰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엄마가 제 생일에 정말 오랜만에 생일 편지를 써주셨어요. 근데 엄마가 꾹꾹 진심을 눌러 담아 써주셨는데 진짜 눈물. 네. 그래서 그게 말로 서로 하는 것보다 글자로 활자로 펼쳐졌을 때 그 마음에 와닿는 무게감이 다를 때가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이게 또 읽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쓰는 사람도 네. 진짜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역할을 딱 들었는데 이 두 분은 역할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연습하다 보면 약간 이게 신경전이 좀 있지 않나요? 대사가 너무 많아서 거의 읽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네 전까지 뭘 읽었더라 막 이 정도로 많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읽어주고 같이 하는 걸 보면 이게 모니터를 한달까요? 이런 게 좀 돼서 사실은 신경전 같은 건 솔직히 전혀 없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으면서 더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견제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대사량이 엄청 많은가 봐요, 진짜. 네, 처음이에요, 이 정도는. 그걸 어떻게 외울 수 있는 뭐 비결이 있나요? 정말 활자로 외운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계속해서 동영상을 머리에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일단 외워내는 게 가장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한 것 중에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좀 어려운 단어나 이게 계속 한 부분만 안 이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이렇게 막 넘길 때가 있는데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무섭다. 너무 걱정이 돼서 막 꿈까지 꿨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럴 정도로 긴장이 많이 돼요, 사실. 무대란 공간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력이 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되게 많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좀 많이 도와달라고. 되게 두 분만 되게 친하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대사를 보다가 나는 진짜 이 대사 너무 좋다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대사가 딱 오늘의 편지엔 거짓이 없어. 오늘 편지에는 거짓이 없어 라는 문구인데 네. 당신을 지켜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사실은 당신이 날 지켜주고 있었어. 마리코, 당신을 사랑해. 오늘 편지에 거짓은 없어.
앞쪽에서 이제 아마 준희 씨가 쓴 편지들에 아마 약간의 거짓과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정말 마리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 한 문장이 딱 붙어요. 맨 마지막 편지에. 그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준희 씨의 가장 큰 진심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자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팀 내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가요? 이유까지 5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배고파? 야, 역시. 야. 네. 아직 어색해? 아직 어색해. 비타민 보배? 나라도 할까? 근데 원래 보통 이렇게 이제 이 여자분 3명, 네. 남자분 1명 있으면 이렇게 약간 몰아주기 하거든요. 팀 내 분위기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역시 이렇게 해주는데 아무도 그러질 않은 걸 보니까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팀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팀은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 오로지 배우, 동료만 있을 뿐. 알겠습니다. 이 작품에 참여하는 소감, 의지를 5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하자. 네. 꿈꾸지 말자. 악몽. 악몽 꾸지 마. 악몽 꾸지 마. 네. 죽어라 외워. 좋아요, 좋아요. 성대 박살내. 이런 의지. 네. 진짜 한번 이 연극하고 나면은 힘이 쫙 빠질 것 같아요. 네. 기도 빠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걸 또 관객들에게 기를 받아야죠. 네. 그럼요. 두 분이 같은 캐스팅이니까 그래도 이제 재미삼아 나는 이제 뭐 더블 캐스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얘보다는 이건 자랑이다. 나 할 때 보러 와라. 이런 거를 좀 5글자로. 얘기가 빨라. 이게 뭐가 어쩌라고? 나이가 비슷. 나이가 비슷? 네. 제가 이 마리코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랑 네, 모든 총 캐스트 등장인물들 중에서 제가 동갑이네요. 네, 등장인물과 제일 나이가 같습니다. 네. 그나마 어려. 주민진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애녹 배우의 매력, 그리고 애녹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진 배우의 매력은 무엇일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력이란 2글자로 형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역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2글자에 형을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난 할 말이 없는데 정말로 어떤 대사, 대본, 어떤 연출적인 라인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친구라 정말 보기 좋은 브로맨스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연금술사. 이 작품을 봐야 되는 이유를 왕복서간으로 끝말잇기식으로 이렇게 왕 하면 이제 그래서 간으로 한번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시청자분들은 꼭 봐야 된다. 네네. 자, 왕. 왕 좋습니다. 왕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복이 들어올 겁니다. 이 공연을 보면. 서로 원하고 있죠. 관객분들도 저희도. 과연 어떻게 나올지. 간간히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생각이 날 거예요. 이 공연을 보신다면 내 일상과 이 공연에 대해서 일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일기만 읽었나? 아니, 끝내주까지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네? 꼭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사량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 연기 진짜 다들 너무 이분들 믿고 하시기에 많이 들어오세요. 그냥 보고 가세요. 저는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하는 뜨거운 라인업. 이번 주는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많은 미술 관람객들이 기다린 전시회.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회입니다. 개관 2주 만에 관람객 24,000명이 관람하며 이른바 줄 서서 보는 전시로 입소문이 자자한 전시회인데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그린 예술가의 초상이 지난해 11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1,019억 원에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그린 생존미술가란 타이틀까지 거머쥔 것으로 유명하죠. 이번 전시에선 올해 82세인 그의 전시대 작품 133점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같은 경우는요, 작가의 지난 60여 년간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놓은 전시회입니다. 장르를 넘어선 다채로운 그의 작품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 어떻게 관람하면 좋을까요? 전시가 총 7섹션으로 시기별 특성에 맞춰서 나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작가를 대표하는 더 큰 첨벙, 2인 초상화, 그리고 최근에 그린 대규모의 풍경화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풍경, 인물, 사랑 등을 주제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시도해온 작가인데요. 최근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도 선보이며 예술성과 동시대성을 가진 영향력 있는 예술가입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이도 현대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전시를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작가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들. 어떤 고정된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고 회화와 아이패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표현법이 이색적인데요.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에 가서 봤던 작품들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이번 전시회에서는 호크니의 삶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자료와 출판물, 호크니 관련 영화 3편이 상영돼 작가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회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8월 4일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